오늘은 멕시코 화가이면서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인 프리다 칼로는 1907년 6월 7일 멕시코에서 유대계 독일인이었던 사진사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오의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프리다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프리다 칼로의 삶은 평화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었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녀가 성장하던 시기에 멕시코는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 엄청나게 발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프리다가 3살 때는 독재 정권과 노동 착취에 분노한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6살이었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었던 프리다는 나무다리 프리다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긴 했지만 아버지가 엄청나게 자상한 성격이라서 지극정성으로 아빠가 프리다를 돌봐줬고, 그녀는 재활훈련 겸 각종 운동을 섭렵을 하면서 아주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1922년에는 멕시코 명문학교인 에스쿠엘라 국립예비학교에서 2,000명 중에 35등을 합니다. 나름 똑똑했어요. 그리고 생물학, 해부학 등에 관심이 많아서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고 학생 클럽에서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주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던 프리다 칼로는 강당에 벽화를 그리러 왔던 한 남자랑 처음 만나게 돼요. 그 남자의 이름은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와 혁명을 대표하는 멕시코의 4대 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잘 그렸어요. 어렸을 때 한 3살 때쯤부터 아이들이 낙서를 하잖아요. 근데 집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보통 부모님은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낙서를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디에고의 부모님은 스케치북이랑 그림 그릴 도구들을 사줬대요. 그래서 3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1살에는 첫 전시회를 열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게 됩니다. 디에고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잘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디에고가 12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미 12살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화풍을 찾아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멕시코에서 민중예술을 이끌던 화가 호세 과달로페 포사다에게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상에 동화가 되면서 민중예술, 민중역사, 혁명 이런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동해서 폭동 같은 데에 참가했다가 퇴학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의 재능을 조금 아깝게 여겼는지 장학금을 줬고 디에고는 덕분에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서양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스페인, 파리, 이탈리아 등등을 돌면서 그림 공부를 했고 이탈리아에 가서는 르네상스의 벽화를 보고 벽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다 해서 벽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 르네상스의 벽화를 가져와서 자신의 멕시코적인 기법으로 멕시코의 혁명, 멕시코의 사상들을 담아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와 혁명을 대표하는 벽화의 거장으로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떠돌다가 1921년에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서 멕시코 국립예비대학에서 예비학교에서 벽화를 그리게 됐고 이때 프리다랑 만나게 된 거죠. 그가 그린 벽화는 멕시코에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혁명 벽화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되게 여러 군데에 의미가 있는 곳에 되게 많이 그렸었거든요. 미국에도 갔다가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이건 나중 일이지만 미국에서 록펠러한테 그림을 의뢰받았는데 거기다가 반민주주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 벽화 아예 허물어 버립니다. 록펠러가 화가 나서. 그 정도로 자기의 사상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제 요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프리다는 그렇게 미술에는 관심이 없었고 디에고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나 그림 구경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멀뚱멀뚱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꽤 당찬 소녀 정도로 프리다를 기억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의사의 꿈을 키워가던 프리다가 대형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25년에 있었던 18살에 겪게 된 교통사고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가 보통의 그런 교통사고가 아니라 남자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겪은 교통사고인데 대형 사고였어요. 하굣길이던 버스가 전차에 부딪히면서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일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봉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봉이 휘어지면서 부러져서 강철봉이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서 척추랑 골반을 관통하고 허벅지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강철봉에 몸이 가로로 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아마비로 불편했던 오른발은 아예 그냥 지디겨졌고 골절이 돼버렸고 왼쪽 다리도 11곳이 골절돼서 조각이 났고 왼쪽 어깨, 척추, 골반, 쇄골뼈, 갈비뼈 등이 전부 다 골절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몸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프리다는 다친 것이 아니라 부서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프리다가 2번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프리다는 약 30번 정도의 수술을 받고 꼬박 9개월 동안 깁스를 한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프리다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다리는 완전 다 조각이 나서 부서져 버렸고 뭐 척추뼈, 쇄골뼈 다 골절돼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팔만 멀쩡한 거야. 그럼 손밖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면서 풍경화를 그리거나 뭔가를 관찰하면서 그리거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침대 밑에 이제 거울을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요. 그냥 완전 누워서. 그러면 이제 뭘 그리겠어요? 풍경화도 못 그리고 뭐 인물화도 못 그리고 뭘 그리겠어요? 자기 자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워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두고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계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보다가 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몸에 쇳덩이를 다 끼워놔야 돼요. 몸을 고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자화상으로 그린 거죠. 앞에 거울을 두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담아서.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를 나는 나를 그린다. 나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제일 잘 아는 내 그림의 주제는 바로 나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걷기 위해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칼로는 기적적으로 걸을 수는 있게 됐는데 후유증이 좀 심하게 남았다고 해요. 이거는 뭐 나중 일이고 침대에 누워서 그림만 그리던 프리다 칼로는 이제 그때부터 그림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간 거야. 근데 그림 교육을,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내 미술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평가받고 싶어 했고, 마침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프리다 칼로의 두 번째 대형 사고인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게 됩니다. 참 우연히 둘이 만났어요. 계획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때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본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는 진정한 엄정함을 보았다. 나에게 이 소녀는 분명 진정한 예술가였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렇게 리베라의 평가는 칼로가 그림을 그리도록 결심을 굳혀주는 계기가 됐고, 이때 둘이 만나서 2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는 21살 연상의 돌싱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베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베라는 여성 편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화가였던 아내 안젤리나, 첫 번째 아내요. 화가였던 첫 번째 아내 안젤리나랑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안젤리나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화가, 마레브나라는 화가랑 바람을 피워서 그 사이에 또 딸을 낳았어요. 벌써 아내가 둘이고 그 사이에서 그 밑에 자식이 또 있어요. 하지만 디에고는 이를 인정하진 않았으나 양육비를 줬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양육비를 줬대요. 자, 그리고 이 두 여자랑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났던 여자가 벽화 작업을 할 때 모델을 했었던 루페 마린이라는 여자랑 2번째 결혼을 합니다. 3번째 여자지만 결혼은 2번째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2 딸을 낳아요. 근데 이 루페 마린이랑 결혼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 생활 중에 또 바람을 핀 거예요. 그 다음 여자도 누드 모델을 하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사진작가 티나입니다. 사진작가가 누드와 모델을 하다가 디에고 리베라랑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티나라는 여자의 소개로 프리다 칼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프리다 칼로의 지인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그림을 평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 프리다를 만나게 되면서 21살 연하의 프리다 칼로와 3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29년의 일이에요. 프리다 칼로의 부모랑 주위 사람들은 이 둘의 결혼을 보고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라면서 좀 주위에선 반대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름 둘이서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인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 뭔가 일자 눈썹에 익숙한 머리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저 팔레트를 들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다. 프리다죠. 이런 식으로 디에고 리베라는 프리다에게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았는지 자기 벽화 사이사이에 계속 프리다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는 21살 어린 아내랑 같이 둘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맞았어요. 그래서 사회 운동도 같이 하고 아내를 모델로 그림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화가로 유명세가 이미 있었던 리베라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지면서 벽화 제작을 의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록펠러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회를 하게 되면서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리베라는 상당히 잘 나가는데, 그에 반해 프리다 칼로는 이 디에고 리베라를 내조를 하느라 자기 그림을 많이 못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아이라도 낳으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때 몸이 가로로 꿰었잖아요. 그때 몸을 다쳤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결혼 후에 디에고 리베라가 프리다 칼로가 몸이 불편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프리다 칼로를 두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 과정에서 프리다 칼로는 3차례
유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리다 칼로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는데 여기에다 대고 디에고 리베라는 더 큰 일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이었던 크리스티나 칼로랑 둘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처제랑. 그렇게 자기 동생이랑 남편한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죠. 그때부터 프리다 칼로는 아내 역할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다니면서 피카소, 칸딘스키, 모딜리아니 등등 꽤 거장들에게 초현실주의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는 초현실주의가 아니다. 나는 그냥 멕시코 전통의 근간에서 내 경험을 토대로 그림을 그렸다. 나만의 화풍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를 당연히 초현실주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딱히 무슨 주의라고는 정의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프리다 칼로. 이렇게 남편을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프리다 칼로는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도 만났던 것 같고 다른 여자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침대에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벗고 있진 않았지만 그냥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디에고 리베라가 찍은 거래요. 아무튼 뭐 동성애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프리다 칼로가 약간의 바람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제 주위에서 보고는 있어요. 지금 평가하기로는 약간 바람처럼 무언가를 이제 즐겼다. 그렇게 둘이서 각자 따로 생활했어요. 각방까지도 아니고 아예 별거를 하다가 디에고 리베라가 아예 그냥 이혼을 요구해버립니다. 크리스티나를 두고 또 다른 여자랑 만났거든요. 외국 배우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고 프리다 칼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분노와 상실감에 이제 정신이 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받은 상처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질투와 배신감과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더라도 프리다 칼로는 자기는 리베라의 곁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증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평생 자기 소원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두 번째는 혁명가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디에고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프리다 칼로한테 디에고 리베라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 중에 디에고 리베라랑 관련된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시면 여자가 뭔가 난도질이 되어 있고 남자는 옆에서 중절모를 쓰고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워있는 여자는 프리다 칼로인 거예요. 프리다 칼로 자신이고 옆에 멀뚱멀뚱 서 있는 남자는 디에고 리베라랑 비슷하죠. 손에 뭘 들고 있는 것 같죠? 흉기입니다. 제목이 약간 해석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근데 그냥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그림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른발에 구두만 신고 온몸이 찔려서 피칠갑이 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프리다 칼로를 보고 있는 디에고 리베라인 겁니다. 이 중절모를 쓴 남자는 아무렇지 않아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없어요. 분명 자기가 찔렀던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나는 바람 몇 번 폈을 뿐이야 같은 거죠. 네가 완전 뭐 시켜줬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몇 번 바람을 피웠을 뿐인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하는 그런 그림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입고 있는 거는 멕시코 전통 옷이라고 해요. 테우아나라는 옷인데 이 테우아나를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정중앙에, 이마 정중앙에 디에고 리베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시바신 같죠?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에게 디에고 리베라는 존경을 갖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서로의 내면을 쳐다보면서 서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렸던 것 같아요. 혹은 자기 인생에서 디에고 리베라를 절대 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그렸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디에고 리베라를 그려 넣은 거겠죠. 자, 그리고 이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명의 프리다입니다. 그림 속의 프리다 칼로는 두 명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프리다는 아주 작지만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고동처럼 생긴 동그란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저게 디에고 리베라가 그려진 액자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에게 사랑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심장이 뛰고 있는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왼쪽에 하얀색 전통 드레스 테우아나를 입고 있는 이 프리다 칼로는 리베라와 이혼하면서 그를 잃은 상실감에 병들어버린 프리다입니다. 심장을 보면 심장이 완전 막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속상하게 해서 결국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리베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상처를 받고도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가 필요했어요. 원한 게 아니야. 정말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둘은 이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재결합하게 됩니다. 1940년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는 경제생활과 성생활은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다시 재혼했어요. 즉, 디에고가 바람을 피워도 묵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면 편하다고 했던가요? 디에고와 두 번째 결혼을 한 이후에 프리다는 비교적 생활이 평온해졌어요. 애완동물도 키우고 그림도 그리고 학생들한테 미술도 가르치고 뉴욕이랑 파리에 전시회도 열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프라이드 오브 멕시코의 자존심이라는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가 아니라 화가 프리다 칼로로 인정을 받게 돼요. 재혼 후에도 여전히 디에고는 바람을 피워댔지만 프리다 칼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몸이 너무 악화가 돼서 그림이랑 몸 위에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940년 말부터는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서 오른발부터 썩어 들어갔어요. 회젖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오른발부터 썩어 들어가서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고도 모자라 그것도 부족해 오른발까지 그냥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척추 수술은 실패했고요. 칼로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야 됐고 휠체어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정말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1953년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프리다 칼로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프리다 칼로를 이제는 침대째 그냥 전시회장으로 옮겼어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개막식에 참여를 했고 전시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랑 누워서 노래도 즐기고 함께 전시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전시회가 열리고 1년 뒤에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에게 내가 당신을 좀 빨리 떠나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혼 25주년 기념 선물을 리베라에게 주고 그날 새벽에 폐렴 증세로 47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칼로가 죽고 1년 후에 리베라는 칼로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을 나라에 기증을 했고 지금은 그 집이 미술관이 되어 있어요. 푸른 집이라고 프리다 칼로 미술관 이렇게 돼서 미술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프리다 칼로도 굳이 디에고 리베라가 아니었어도 될 것 같고, 디에고 리베라도 그렇게 바람을 피울 거면 굳이 왜 결혼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렇지만 둘이서는 서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뭔가 지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에고는 나중에 프리다에 대한 사랑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떠났던 1954년 7월 13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가 그렇게 죽고 나서 또 재혼했어요. 자기 그림을 팔아주던 딜러랑 결혼을 또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프리다 칼로는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받았고 1984년에는 멕시코 정부에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국보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멕시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화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가 앞뒤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겠죠? 이 둘이 그냥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아니라 멕시코의 사상을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 다 멕시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국보급 화가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다가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프리다 칼로가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가. 그래서 프리다라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픽사에서 나왔던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거기에도 저승에서 유명인으로 나와요. 프리다 칼로가. 뼈다귀밖에 없지만 누가 봐도 프리다 칼로예요. 그죠? 원숭이 있던 그림 똑같죠? 그래서 코코를 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프리다 칼로가 나오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를 찾아보는 재미도 코코에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멕시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스스로도 화가로서 성공을 했지만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살았던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